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2025년도 경찰 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일하시면서 짬짬이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좀 수고가 많으셨고요. 예.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올해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평이하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과 같이 꽈락자가 많이 나오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다소 좀 평이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논점들과 좀 달리 최신 판례 위주의 출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신 판례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고 암기를 하셨던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던 반면에 최신 판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던 분들,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쓰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설문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논점이 되고 그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먼저 사례 볼 때 항상 이제 묻는 것부터, 그죠? 어떤 내용을 묻고 있는지 그것부터 이제 보는 게 좀 빠르다고 그랬죠. 예. 자, 설문 1에서요. 1에서 사법경찰관 PC 파일과 SSD 카드 파일에 대한 압수는 적법한가? 자, 일단은 압수는 적법이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물어봤어요. 그죠? PC 파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SSD 카드 파일의 압수의 적법성 물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요. 자, 1에서 사법경찰관 P가 A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갑이 사실 C와 성관계를 수차례 했고 대가로 100만 원을 C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말했다는 A의 진술을 참고인 진술서에 기재한 경우 이 조서는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자, 요 설문은 요 문제는요. 위에 사실관계 안 봐도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갑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A한테 얘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P한테 진술을 해갖고 진술 조서가 작성된 겁니다. 그죠? 진술 조서가. 자, 그러면 이제 A가 목격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으면 단순 진술 조서인데 갑한테 들은 거죠. 예, 여기 이제 갑이 말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그죠? 재전문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재전문 증거. 자, 따라서 재전문 증거의 증거는요,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3번에서요. 2에서 사법경찰관 P가 압수한 의뢰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의뢰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묻는 게 의뢰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 그죠? 자, 의뢰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양가로 2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 과정 영상 녹화 CD를 의뢰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 피해자 진술 분석 과정 영상 녹화 CD를 증거로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도 사실관계 좀 봐야 할 수 있죠. 예. 자, 그다음에 단문으로 이제 약식 명령하고 사진의 증거 능력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 푸시면서, 그죠? 보시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 아무래도 배점이, 그죠?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그죠? 저도 처음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진의 증거 능력이 훨씬 더 양이 많은데 사진은 20점으로 내고 약식명이 3점 냈다? 야, 이거는 뭐냐, 그죠? 단문의 양도 사진이 훨씬 많은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죠? 자, 하여튼간 이제 뭐 약식명령과 사진의 증거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 단문에서도 충분히, 그죠? 사례로서도 여러 번 나왔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닥 어렵지 않게 서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약식명의 경우에 이게 이제 검사가 이제 행하는 저기 파트이기 때문에, 검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에서 시험에 안 나겠지 하면서 제껴놓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불이타고, 그죠? 자, 두 가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찍혔던 그런 단문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참고점으로서는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의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 다음에 이제 5조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그 다음에 아청법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 성매매죄, 그죠? 그것들이 이제 규정이 있었고, 자, 그럼 이제 해설로 들어가세요. 자, 설문 1에 의해서 문제점 보시게 되면요. PC 파일 압수의 적법성 관련해서 PC 본체를 압수한 것이 106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아, 사실관계를 안 봤죠? 네, 사실관계부터 봐야 되겠다. 그죠? 예. 사실관계. 사실관계. 자, 갑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행위를 대상으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허벅지와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요게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죠. 그죠? 갑의 부인 A는 갑의 PC에서 갑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게 되었고 사법경찰은 P에게 갑의 범행을 신고했다. P는 위 혐의에 대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갑의 주소지인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갑에게 전화하여 영장을 받았음을 통지하고 아파트 출입을 위해서 지상주차장으로 내려와 달라고 요구했다. 자, 여기서 일단 위 혐의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수물이 그죠? 구체적으로 압수의 대상이 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여기까지 봤었죠. 그런데 여기서 갑에게 전화를 해서 영장이 발부됐음을 통지를 하고 그죠? 자, 요게 이제 이 피의자는 압수에 있어서 참여권 이정됩니다. 따라서 참여를 위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영장 발부를 받고 나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통지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 이게 적법한 사전 통지가 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적법한 사전 통지가 될 수 있겠느냐?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아파트 출입을 위해 지상주차장으로 내려와 달라고 요구했다. P가 주상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신발 주머니가 아파트 건물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열어 확인한 결과 그 안에서 SSD 카드 한 개를 발견했다. P는 갑에게 신발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신발 주머니에 대해서 물었는데 갑은 본인 물건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P는 갑의 주거지에서 PC 본체를 압수하고 자, PC 본체를 압수했고요. 자, PC 본체를 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신발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SSD 카드는 유류물로 압수를 하여 자, SSD 카드는 유류물로 압수했어요. 유류물로 K경찰청으로 반출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PC 본체에 대한 압수와 관련돼 갖고는 어떤 것들이 문제될 수 있냐면 일단 이제 요 PC 본체를 압수한 것 자체가 그죠? 106조 사망의 위반인지 원칙적으로 범일 정에서 출력하거나 그죠? 복제 해출을 받아야 되는데 PC 본체를 압수한 것 자체가 이게 범일 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죠? 목적 달성에서 현재 곤란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C 본체를 압수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이 어떻게 기재된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죠? 106조 사망 위반 여부를 한번 따져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통지 문제 그죠? 통지 문제와 관련되고 사전 통지 요걸 적법한 사전 통지를 볼 수 있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영장 집행 시에 이제 지켜야 될 절차들 있잖아요. 이게 전혀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참여권을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을 시키고 참여 전에 영장을 제시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본도 교부를 하고 사본 교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시킨 상태에서 압색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압수물 목록 교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 시에 지켜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영장 제시 얘기도 없고 사본 교부 얘기도 없고 목록을 교부했다, 교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요. 자, P는 곧바로 갑에게 곧바로 PC에 대한 증거 부속 절차에 참여할 것을 통지했으나 자, 지금 PC에 대해서는요. 참여할 것을 통지했어요. 그죠? 갑은 참여를 거부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겠죠. 그죠? 위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SSD 카드 분석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는 묻지 않았다. 자, SSD 카드 분석 절차, 요거는 묻지 않았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SSD 카드 적법성 관련된 거는 여기 참여권. SSD.
SS 카드는 이제 참여권이 침해되는지, 그죠? 요거 문제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곧이어 PC와 SSD 카드 정보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고, P는 이 과정에서 PC와 SSD 카드에서 갑이 미성년자인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자, 문제는 이제 SS 카드에서요. 발견된 SSD 카드에서 발견된 동영상 파일을 여기 아니구나. 가로에 있는 걸 착각했네. 그죠? 성관계 동영상 파일이죠, 이거. 성관계 동영상 파일들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문제는요. 일단 이제 PC 압수와 SSD 카드 공이다 지금 현재 PC에 관한 영장은요. PC에 관한 영장은 지금 사진 촬영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 대상 성매매한 관련된 동영상 파일을 압수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논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논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사건 관련성 문제, 그죠? 관련성 문제 논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관련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 SSD 카드 압수액은요, 이게 유류물 압수입니다. 자, 유류물 압수와 관련된 건은 24년도에 판례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SS 카드 이제 압수한 거의 동일한 사건에서 이 유류물 압수에 관해서는 이 관련성 제한에 관련된 형사법 215조하고 그다음에 106조 1항 규정 적용이 안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압수액 집행 시에 피압수자, 그죠? 참여권자인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쓰라는 문제 같습니다, 그죠? 그거 쓰라고 출제를 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따라서 이제 PC 파일하고요, SS 카드 파일에 대한 압수 적법이냐고 물어봤는데 따로따로 논의해야 되죠, 그죠? PC 파일 압수의 적법성 관련해서는 이제 압수액의 일반 절차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그죠? 지금 사전 통지를 하긴 했는데, 그죠? 당일날, 그죠? 집행하는 당일날 지금 통지했기 때문에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겠지만은 급성을 여는 경우로 봐서, 그죠? 요거는 이제 위법성이 위법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사본 교부라든지, 그 다음에 영장 제시, 압수 목록 교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서술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권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요거 문제되지 않고, 관련성, 그죠? 사건과의 관련성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죠? 관련성 문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치 압수한 거, 그죠? 요 106조 3항 위반이지, 그죠? 요것도 이제 문제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물 압수 관련돼 갖고, 그죠? SSD 카드는 유류물 압수 관련돼 갖고 요 관련성 제한 적용 받는지, 그 다음에 이제 참여권자 침해가 문제되는지, 그죠? 왜냐하면 여기 참여할 것인지 묻질 않았기 때문에, 그죠? 혹시 이게 참여권 침해가 아닌지 이렇게 이제 논점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이거 자체로, 그죠? 재전문 증거로서 전문지 들기지한 조서로 해당돼 갖고, 그죠? 몇 조 몇 조가 적용돼서 증거능 요건 갖춰지면 증거는 인정되는지, 그죠? 그거 이제 따져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사실관계 2 보시게 되면요, 을은 삼촌관계에 있는 조카 D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압수영장을 벌받아 을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해당 영장에 압수 물건으로는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관련 전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을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 녹화가 제작되었다. 그리고 검사는 의뢰에 대한 공판에서 위 CD를 증거로 출하했다. 자, 그럼 이제 3번에서 자, 휴대전화 분석해서 얻은 정보 의뢰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요거는 올해 변시 시험에서도 출제됐던 논점입니다. 지금 영장에는 압수 물건이요, 이렇게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하고 정보 저장 매체, USB 외장 하드까지만 기재돼 있고 이 의뢰 휴대전화는 아예 없단 말이야, 그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제 3번에서 물어본 것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그죠? 휴대전화 압수한 게 적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이제 관련된 판례가 22년도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이 정보 처리 장치하고 정보 저장 매체만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클라우드에, 그죠? 들어가 있는 이제 동영상 압수한 거 적법이냐, 그죠? 자, 그 판례를 이제 기억을 해서 써주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4번에서요. 2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 과정 영상 녹화 CD를 의뢰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냐. 자, 요것도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그래서 지금 진술 분석관이 작성한 이제 CD가 영상 녹화물이 이게 313조 1항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312조에 조소로 봐서, 그죠?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는지, 그죠? 요 두 가지가 논점이 되고 요게 이제 24년도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통 사례집에는 지금 이제 다 최신 판례들이라 사례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24년도 12월 달에 출제 유력한 판례들 특강을 했었죠. 그거 특강할 때 요 진술분석관에 관련된 CD,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물 압수, 그죠? 요 부분에 대한 판례는 이제 이게 다 24년도 판례라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그때 외우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서술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고요. 안 외우셨다면 이거 좀 쓰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똑같이 못 외웠더라도 결론점만, 그죠? 결론이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쓰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러면 사례 풀이로 이제 들어가세요. 자, 문제점에서 PC 파일 압수 접근과 관련해서 PC 본체 압수한게 164항 위반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압수된 동영상이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별건 압수에 해당돼서 위법한지, 그죠? 그 다음에 압수액 시 참여권 및 통지 의무 위반 등의 절차 위반돼서 압수가 위법한지 문제가 되며 SS 카드 파일 압수의 적법성은 유rum을 압수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유rum 압수에서도 형사법상 관련성 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그죠? 그 다음에 압수당 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절차 위반돼서 압수가 위법한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PC 파일 압수의 적법성을 내대세요. 자, 1번에 106조 3항 위반 여부. 형사법 제 219조가 준용하는 제 106조 3항에 의하면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에 줄바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P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PC 본체를 압수했으므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자, 근데 요 논점은 반드시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으니까 그냥 써준 거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영장에 압수 대상물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따라서 이제 요 부분은 논점으로 들어가는지는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이제 대상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면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논점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점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 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인정 여부요. 자, 압수수색은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서 할 수 있으므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만을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거 다 외우시고 계시죠? 앞서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혐의사실 자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범행이나 동기나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인적 관련성은
압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시했다. 자, 사안에서 영장 기재 혐의 사실은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혐의 사실과 압수한 동영상 파일인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혐의 사실은 인적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범죄 사실 자체가 다르고 개명 사실도 동일하지 않아서 압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됐다고 볼 수가 없어. 자,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됐다고 볼 수가 없어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압수한 경우로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확실한 논점으로 그죠? 혐의 사실 관련성 없는 걸 영장 없이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압색 영장 집행 시의 절차 위반 여부인데요. 자, 압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야 되고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나 급소 관련 때 등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압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자, 또한 전 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사 등에게 압수한 전 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 시켜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통지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영장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본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 상세 목록 교부해야 되고, 그죠? 자, 요 절차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절차론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사안에서 영장 개시나 사본 교부,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 교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 사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경찰관 P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갑에게 전화하여 영장이 발부됐음을 통지하고 아파트 출입을 위해 지상 주차장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사전에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사전 통지를 볼 수는 없으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통지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 또한 PC에 대한 증거 분석 절차에 갑은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했으므로 갑의 참여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SSD 카드 파일 압수의 적법성인데요. 자, 먼저 유료물 압수에 해당 경우 요거는 쓰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죠? 이거 전부 다 8인형입니다. 자, 유료물 압수는 수사기관의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등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자, 이게 말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죠?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자, 이 말들이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사안에서 P는 갑에게 신발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신발 주머니에 대해서 물었는데 갑은 본인 물건이 아니라고 대답하여 소유권이나 권리처분권이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유료물 압수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료물 압수와 관련성 제한인데요. 자, 형사법 제215조 제1항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압수해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료물 압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색 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법 제215조 제1항이나 이미지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106조 1항에 따른 관련성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판례 강의할 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영장에 의한 압수에 있어서 적용되는 215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출몰 압수에 관해서 적용되는 106조 1항 관련성 제한은 유료물 압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자, 사안에서 P가 SSD 카드를 압수한 것은 유료물 압수에 해당하여 형사법 제215조 1항, 106조 1항 등이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장 기재 혐의 사실 관련성이 없는 SSD 카드에서 발견된 동영상 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참여권 문제인데요. 자, 정보장 매체에 대한 압색에 있어 압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그 정보장 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배관리자인 피의자를 정보정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가 있다. 자, 요게 이제 정경심 교사 사건의 어떤 판례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라든지 또는 이와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정 매체를 그죠? PC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죠? 전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뜻에 따라 양도나 포기하지 않는 경우라 해야 된다. 자, 그러나 유료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정 매체의 현실적 지배, 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영장에 의한 압수나 이미지 출몰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의 압수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자, 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줄여갖고 유료물 압수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이미지 출몰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의 압수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죠? 요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예.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사안에서 P가 SSD 카드를 압수한 것은 유료물 압수에 해당하여 압수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SSD 카드 분석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지 않았더라도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소결로 가서요. 자, 사안에서 PC 파일 압수는 제106조 3항을 위반하여 PC 본체를 압수했고 압수한 동영상은 혐의사 일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또한 사안에서 영장 개시나 사본 교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 교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절차에 위반한 경우라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SSD 카드 파일 압수는 유료물 압수에 해당하여 형사법 제215조 1항, 제106조 1항 등이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SSD 카드 파일 압수는 적법하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PC 파일 압수는 위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SSD 카드 파일 압수는 적법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설문 2 해결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재전문 증거 능력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점에서 사법경찰관 P가 작성한 A에 대한 진술 주소는 원지술자인 피고인 갑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A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경우로서 재전문 증거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재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인데요. 자, 학설은 이제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증설 있죠. 그래서 증거능력 인정하는 명물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 부정이 된다. 부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의 진술 하나하나가 전법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를 쓸 수 있다. 긍정설. 그 다음에 전문지술 기재조서는 312조 내지 314조 규정과 316조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는 인정되지만 재전문술이나 재전문술 기재조서는 증거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죠? 증거를 인정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제한적 긍정설이고, 자, 판례는요. 제한적 긍정설 입장입니다. 그죠? 자, 전문지술 기재조서에 대해서는 312조 내지 314조 요건하고 316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증거를 인정하지만 재전문지술이라든지 재전문지술 기재조서는 증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다. 자, 검토해서 형사법이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상 재전문과 구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자, 그럼 이제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인데요. 자, 첫 번째 제312조 사항 적용의 검토. 제312조 사항의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원지술자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서 실질적 용림이 인정이 되며 적실이죠 일단. 그 다음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특이 상태가 인정돼야 된다. 적실특반, 그죠? 자, 사안에서 형사법 제312조 사항에 의해서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A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인정이 인정이 되고, 갑 또는 그 변호인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며 특이 상태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는 인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316조 1항 적용의 검토요.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들은 내용을 지금 경찰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죠? 316조 1항입니다. 그죠? 자, 피고 아인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경우에 특이상태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자, 여기서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A의 진술이 피고인 갑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경우 제316조 1항에 의해서 특이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갑이 자신의 아내인 A에게 미성년자인 C와의 성매매 사실을 고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이상태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특이상태는 인정될 수 있겠죠. 아내에게 그죠? 미성년자 C와의 성매매 사실을 고백했다. 이 정도는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자, 소결해서 사법경찰 갑이 작성한 병에 대한 진술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 요건을 갖추고 제316조의 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설문 3회 해결인데요. 자, 문제점 보시게 되면요. 자, 의뢰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얻은 정보의 증거능력은 해당 영장의 압수 물건으로는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의뢰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영장 없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 이번에 의뢰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얻은 정보의 증거능력. 자, 법관이 압수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행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압수영장에 적힌 압수한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자, 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저장,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사안에서 발부받은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으로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영장 없이 의뢰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므로 의뢰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얻은 정보는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로서 형사법 제308조 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이 된다. 자, 이건 이제 5점짜리니까 짧죠. 자, 그 다음에 설문 4해결이요. 자, 문제점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 과정 영상 녹화 CD의 증거능력 관련해서 영상 녹화본이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서 제313조 제1항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보아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피해자 진술 분석 과정 영상 녹화 CD의 증거능력인데요. 자, 첫 번째 제313조 1항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인데 요거 24년도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 작성됐다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작성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자, 요 말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죠. 되죠? 그 서류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면 이를 형사법 제303조 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 진술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자, 그래서 요 판례를 쓰기가 그죠? 쉽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고인 아닌 자 진술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서 작성됐다 하더라도 그죠?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서 작성됐다 하더라도 그 실제를 살펴볼 때 그죠? 이걸 수사 과정 외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303조 1항으로는 증거능력 인정할 수가 없다. 자, 사안에서 진술 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면담 방식과 이용, 면담 장소 등에 비추어서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법 제303조 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312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이게 문제인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이 작성한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조서, 즉 진술조서가 아니고 진술조서도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할 수도 없다고 봐야 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술분석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거죠. 진술서로도 볼 수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312조에 의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죠? 312조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자, 사안에서 진술 분석관이 작성한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결에서는요. 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이 작성한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법 제303조 1항에 의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이 판례입니다. 그죠? 24년도 판례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돼 갖고 그죠? 개정이 돼서 그 개정 내용이 시행이 10월부터죠. 그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또 개정이 됐습니다만 요 당시에는 이미 개정 내용이 있었고 그 개정 내용이 시행이 10월 달부터 했는데 그게 이제 30조 2에서 그죠? 이 성폭력 처벌법 3조에 따라 작성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영상 녹화물은 피해자를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를 공판 준비 등 공판 기일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신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는 인정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자, 요것도 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알고 쓰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제 이 판례 24년도 이 판례가요. 이 판례가 3월인가 4월쯤 그죠? 3월인가 또는 4월 3월 달인가 그죠? 요쯤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행 전이야. 이 규정. 그죠? 이 규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는 증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시험이 지금 25년도 실시됐기 때문에 이 조문에 의해서 증거는 인정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여기다가 써줄 수도 있지 않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30조 2에서 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관한 이제 성폭력 피해자 영상 녹화물, 그죠? 그거는 이제 30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변호인 등이 이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죠?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는 이제 특칙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행 일자가 10월부터였기 때문에 24년도 10월입니다, 그죠? 24년도. 그러니까 이제 25년도에서는 그게 시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논적으로 들어갈 여지도 있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제를 요 두 개만 쓰라고 출제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요 두 가지는 안 되지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그죠? 요 영상 녹화물 증거 능력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쓰라고 출제한 거지는 저도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요것도 논적으로 써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예전 문제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문제로 보여지고, 그렇지만 이제 최신 판례 위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실 때 최신 판례들은 반드시 그죠? 달달달 암기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신 판례 위주로 이제 문제를 내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판례 받아쓰기, 그죠? 그런 시험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변질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 시험에 이제 취지가 조금 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최신 판례로 이제 출제를 할 거냐? 물론 이제 최신 판례가 출제될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최신 판례 위해서 써라.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아니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두시고 그죠? 제 말씀은 최신 판례 위주로 나오니까 최신 판례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우리 설문 2에서도 제전 문제가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사례집을 통해서 다 숙지를 하시고 플러스 추가로 그죠? 추가로 이제 시험 직전에 그 전년도 판례를 갖다가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외워갖고 그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럼 그 동안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죠? 가족들과 함께 그죠? 즐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혹시 결과가 안 좋으시다면 다시 이제 일찍 준비를 하셔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현명할 듯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찰 승진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